안녕하세요. 장호의 10분 경제교실. 오늘은 경제 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기다, 호경기다. 자, 불경기가 끝나는 시점에 어떤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바닷가를 자주 산책을 합니다만, 바닷가에 보면은 그 가게들의 손님들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겨울철에 사업을 시작한다, 가게를 시작한다 하면 손해를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 주기를 잘 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경제 주기도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산업혁명, 이런 큰 주기는 50년마다 온다고 합니다. 50년 그 산업혁명 때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모든 작업을 할 때죠. 농사를 짓고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깔리고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고 대량 생산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산업이 혁명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삶의 구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떻습니까? 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시대. 이 4차 산업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인데요. 한 2007년, 2008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처음 깔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앱을 쓴다든지 또 사용하면서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내고 첨부 파일을 보내면은 상당히 좀 스마트한 사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13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이후로 80대, 90대 어르신들도 첨부 파일 다 보내고요. 또 뭐 유튜브 동영상 링크해서 보내는 방법 다 알고 계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큰 주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씀드렸던 50년 주기 안에는 또 10년마다 오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죽을라 주기라 그러는데요. 이 10년 주기는 또 놀랍게도 잘 들어맞습니다. 물론 10년 주기가 정확하게 10년으로 딱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7, 8년도 될 수가 있고 10에서 12년 사이에 주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IMF라는 게 있었죠. IMF 시대 때가 1977년도, 78년도 그죠? 1997년도, 98년도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뒤로 10년 후에 미국발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그 후에 10년 후, 10년이 조금 더 됐었지만 팬데믹이란 이 코로나 사태가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모든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인 거시경제 지표는 꺾이고 있는 중이었죠. 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경제는 역사가 반복하듯이 계속 반복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10년 주기를 잘 알아낸 경제학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집트란 나라는 굉장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노예 신분으로 팔려왔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분은 7년 동안의 굉장히 호경기 때 굉장히 그 번영을 누리는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주 생산은 뭡니까? 식량이죠. 지금은 우리가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하니까 반도체 이게 우리 현재 주식 쌀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밀이라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유일한 경제 수단이었죠.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배고픔을 면하는 것, 굶주려 죽지 않는 것이 유일한 경제적 수단이었습니다. 이때 불경기 때를 대비해서 7년 동안의 그 좋은 경기 때는 그 국가에서 곡식들을 다 이렇게 많이 비축을 했죠. 세금으로 한 5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다 걷어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그때 한 20% 정도 수준을 정한 거 보면 현재 전 세계적인 법인세의 그 비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조세 제도를 확립을 했죠. 그 다음 불경기가 7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암흑기죠. 모든 국민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죠. 농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팔리지 않았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실업자가 다 발생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국가에서 비축한 그 곡식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풀 때는 무상으로 절대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또 가축이라든지
나중에는 그것마저 없어 집에 있는 땅까지 국가에다 팔고 곡식을 가져갔죠. 왜냐하면은 살아야 되니까 우선, 그죠? 무슨 죽고 난 뒤에 돈과 뭐 토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국가가 토지를 전부 이렇게 수용한 다음에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다시 재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재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을 다 마련해 주었죠. 벽시라 그러나요? 그 종자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농사를 짓기 위한 그 시까지 다 제공을 해 주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2인자인 총리였던 요셉의 어떤 죽을 놔주기의 어떤 경제의 어떤 성견지명으로 인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모두 잘 사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당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배가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굉장히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현명한 지혜는 없더라도 데이터가 널려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제 불경기가 끝나다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알려드리는 이 중요한 지표는 BDI 지수라고 합니다. 가로 열고 발틱 운임 지수라고 적혀 있죠. 이 BDI 지수는 뭔가 하면은 이 석탄이나 철광석, 시멘트 이런 원자재를 싣고 다니는 배들이 얼마나 많이 싣고 얼마나 자주 돌아다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감을 잡기로는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기는 굉장히 활성화되겠구나. 원자재를 싣고 여러 군데 수출하고 또 수입을 하고 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이 지수가 굉장히 하락에 있으면 불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현재 보면은 이 BDI 지수가 한 676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1985년도 1월 달에 1000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적은 저점이 있고 이거보다 더 적었을 때가 팬데믹 때 2020년 한 4월 달 정도 되겠죠. 이때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수출이나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죠. 거리에 나가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원자재를 운반하는 이 벌크선도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날 때 BDI 운임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꼭대기를 보이다가 경기가 나빠질 때는 여기까지 쭉 하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도 굉장히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기가 계속 침체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냥 있지는 않겠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양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계속 활성화시킨다 이러면 이 물동량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역사적 저점이 있는데 한 번 더 저점이 왔던 경우가 팬데믹 이전에 우리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한 66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금융위기 때 팬데믹 때 현재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발틱 운임지수가 거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경기도 거의 하강 국면에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경우에 생각이 들겠죠. 그럼 벌크선에 관련 주식을 지금부터 조금 매집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BDI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BDI 지수를 움직이는 그 벌크선을 주로 많이 움직이는 회사가 어떤 곳인가 해운회사를 또 찾아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는 맨 처음에 움직이는 게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를 좀 내려서 돈의 유동성을 많이 좀 깔아서 돈을 좀 빌리기 쉽게 해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을 쓴다 그러죠. 근데 요 근래에는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금 조금 안정이 됐지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를 부양하는 거하고 물가를 잡는 두 마리 토끼 가운데 가장 급한 게
물가 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 또 경기를 앞서 볼 수 있는 선행지표 가운데 코스피 주가 지수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기업이 잘 되고 영업이익이 나니까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물건도 많이 팔리니까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또 하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하락해버리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 그죠? 공장에서 생산이 좀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또 고용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가 눈에 그대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행지표나 동행지표, 또 후행지표들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